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7회차 해외 축구 3경기 분석 진행해보겠습니다. 브라이턴은 최근 경기력 저하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비 조직력 붕괴로 직전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0대7이라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수비진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이전 에버턴전에서도 0대1로 패하며 득점력 부진이 이어졌고 리그 2연패 동안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며 공격 전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력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비진의 공백이 상당합니다. 주전급 자원인 에스투피냔, 카디오글루, 이고르 줄리오가 부상으로 인해 결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백업 골키퍼인 스틸도 장기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수비진의 문제로 인해 빌드업 과정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며 측면 수비에서의 취약점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에서도 부상자가 발생하며 전력 누수가 심각합니다. 발레바와 아야리가 결장하면서 미드필드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기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히 이 두 선수는 볼 배급과 전방 압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선수들이기에 이들의 공백은 경기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격진 역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토마와 주앙 페드로가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중원의 창의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두 선수의 개인 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지만 상대 수비진이 최근 안정감을 찾고 있는 만큼 득점으로 연결하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상대 팀인 첼시는 수비 조직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브라이턴이 이를 뚫고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첼시는 최근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 단 4경기만 무득점에 그칠 정도로 꾸준한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승점 관리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운영이 예상됩니다. 기본 포메이션은 3-2-4-1이 유력하며 중원에서는 엔소 페르난데스와 모이세스 카이세도가 중심을 잡고 경기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이 두 선수는 패스 공급과 수비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 선에서는 팔머, 마두에케, 네투가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공격 전개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전방에서는 은쿤쿠가 득점을 노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팔머는 올 시즌 리그에서만 10골을 기록하며 팀 내 핵심 공격 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비진에서는 몇몇 선수들의 부상 이슈가 있지만 큰 문제는 없을 전망입니다. 포파나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이고 바디아실레 역시 출전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찰로바가 대체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키퍼 자리에서는 최근 선발 출전한 요르겐센이 안정적인 선방을 보여주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브라이턴의 공격력이 부진한 만큼 첼시가 실점 없이 경기를 마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첼시가 확실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라이턴은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졌고 미드필드 전력도 약화된 상태입니다. 최근 2경기에서 연속 무득점에 그친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쉽게 무너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첼시의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에 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첼시는 최근 경기력이 점차 안정되고 있으며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멀티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브라이턴이 홈에서 반격을 시도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첼시가 한 골 차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흐름을 고려했을 때 저득점 양상이 예상되며 언더 선택이 유효한 경기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농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블랙번은 최근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으며 경기력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타고 있으며 특히 경기 후반 집중력 부족으로 인해 뼈아픈 패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직전 QPR전에서도 후반 막판까지 승점을 확보할 기회를 잡았으나 종료 직전 실점을 허용하며 무너졌습니다. 그 이전 경기들에서도 코벤트리와 옥스포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득점 없이 패배를 당하며 공격에서 답답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 블랙번의 가장 큰 문제는 전력 공백입니다. 수비진에서는 스콧 와튼, 헤이든 카터, 해리 피커링이 모두 이탈하면서 수비 조직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들의 공백은 빌드업 과정뿐만 아니라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상당한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에서도 손들의 트론스타드와 자크 길세난이 결장하면서 볼 배급과 압박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공격진에서도 주축 선수인 유키 오하시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전방에서의 결정력이 더욱 떨어질 위험이 큽니다.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 있지만 조직력 면에서 얼마나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블랙번은 이번 경기에서 4-3-3 포메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전방에는 토드 캔트웰, 아우구스투스 카르보, 엠마누엘 데니스가 배치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조합이 얼마나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캔트웰과 카르보가 기술적인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지만 상대 수비진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데니스 또한 최근 경기에서 기대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원에서 상대의 압박을 벗어나 공격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면 블랙번은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울버햄튼은 직전 에스턴 빌라전에서 반등에 성공하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전 3연패 동안 불안한 경기력을 보였으나 최근 경기에서 수비 조직력이 회복되며 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는 황희찬이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이선에는 파블로 사라비아, 마테우스 쿠냐, 주앙 고메스가 배치될 전망입니다. 울버햄튼의 공격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는 마테우스 쿠냐입니다. 그는 현재 팀 내 최다 득점자로 활약 중이며 박스 안에서의 침투와 연계 플레이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희찬도 최근 기복이 있지만 빠른 돌파력과 공간 활용 능력이 뛰어나 블랙번의 수비진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격 옵션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요르겐 스트란드 라르센이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번의 수비가 크게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점유율을 주도하며 공격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울버햄튼이 이번 경기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블랙번은 핵심 수비수들의 이탈로 인해 수비 조직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미드필드에서도 전력 공백이 발생하면서 공수 전환이 매끄럽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격진 역시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 적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경기력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울버햄튼은 쿠냐를 중심으로 한 공격이 점차 살아나고 있으며 고메스의 복귀로 인해 미드필드 장악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블랙번이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며 실점을 최소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지만 울버햄튼의 공격력을 감안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낼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블랙번이 수비적으로 밀집하며 대응할 경우 다득점 경기로 이어지기보다는 한 골 차이 승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울버햄튼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한두 골 차 승리를 거둘 확률이 높으며 경기 흐름을 고려했을 때 언더 선택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라베스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다소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는 수비적으로 탄탄한 모습을 보이며 최소 실점에 성공했지만 공격진의 결정력 부족이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기대 득점값이 한 골을 기록했음에도 실제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공격 전개 과정에서의 세밀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지을 선수의 부재와 더불어 중원의 핵심 자원인 호르단이 결장하면서 공격 전개의 유기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라베스는 이번 경기에서도 기존의 4-4-2 포메이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중원의 마르틴과 개바라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수비적인 역할 수행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공격적인 플레이보다는 수비적인 역할에 치중하는 성향이 강해 공격 전개, 시 측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좌우 측면의 키케와 리오아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지만 키케의 돌파 패턴이 상대 수비진에 쉽게 읽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측면 수비에서는 테나글리아와 루벤 두아르테의 오버래핑이 잦지만 복귀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는 헤타페의 빠른 역습 전개에 취약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경기 흐름에 따라 알라베스의 수비진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헤타페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비교적 준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는 수비진이 크게 흔들리며 다소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이전 레알 소시에다드 원정 경기에서는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유지하며 강팀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였으나 경기력의 기복이 크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헤타페는 기본적으로 5-4-1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수비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팀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 골키퍼 다비드 소리아의 부상이 뼈아픈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소리아는 빌드업과 반사 신경에서 강점을 보이며 안정적인 선방 능력을 갖춘 골키퍼지만 그의 부상으로 인해 대체 골키퍼인 레타체크가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레타체크는 경험이 부족하며 안정감 면에서 소리아와 비교했을 때 확실한 신뢰를 주기 어렵다는 점이 헤타페 입장에서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측면 수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전 풀백인 니옴이 결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측면 수비 조직력이 이전보다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알라베스가 측면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헤타페 입장에서는 수비에서의 허점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에서는 철저한 카운터 어택 중심의 전략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레스와 후안미의 빠른 역습 전개 능력을 활용해 알라베스의 측면 뒷공간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으며 점유율을 내주더라도 효과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득점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알라베스가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바르셀로나전에서 보여준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홈 이점을 살려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헤타페는 최근 원정 경기에서 실점이 많았으며 골키퍼 소리아의 부재로 인해 수비 불안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측면 수비 조직력이 흔들릴 경우 알라베스의 측면 공격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한 골 차이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헤타페가 철저하게 수비적인 운영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경기 초반에는 팽팽한 흐름이 예상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알라베스가 점점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적으로 알라베스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크며 언더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유효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